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병원 EHR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것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어, 이런 의학 연구 관련돼서는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설문조사도 있을 것 같고 임상시험 등이 대표적일 것 같고 그리고 EHR이 있는데요. 이거는 병원에서 행정적 절차나 여러 가지 환자의 그 여러 가지 치료 흐름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이제 처방이 뭐 했는지 그런 걸 모아놓은 그냥 행정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때가 생겼는데 그게 아마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대병원에 있을 때 그 아주대병원의 그 EMR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저희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EMR 데이터라는 게 EMR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게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들이 오픈이 되면서 그 사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도 행정 데이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받기 위한 행정 데이터인데 그걸 가지고도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EHR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EHR 데이터가 이런 이제 행정적인 데이터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클리니컬 데이터는 일단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샘플 수가 적고 일단 잘 컨트롤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실 세계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EHR 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도 매 몇천 개씩 쌓이고 있는 게 EHR 데이터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질병 기록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계속 환자들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치료 받았는지 무슨 돈이 안 들어가요. 일단 중요한 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미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EHR 데이터를 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요즘 하고 있고 많이 이제 구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옴업 데이터까지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그 레보플로사신 항생제 계열 약물인데 이게 QTC를 연장한다는 이제 그 의심이 되는 게 있어서 이걸 그때 당시에는 그 EMR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레보플로사신 먹었던 환자들 전부 다 그 EMR에서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QTC를 보려고 하니까 그 간호 기록을 전부 다 조사했었어야 돼요. 그 간호 기록 다 종이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스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엑셀에다 놓고 사실 엑셀에다 입력하는 거는 제가 안 했겠죠. 알바생을 썼습니다. 3명을. 근데 알바생을 썼는데 당연히 잘 넣었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7개월 걸려서 이제 전부 다 조사하고 사람 체온, QTC 뭐 등등등 다 간호기로 조사했는데 이제 그걸 통계를 돌리고 보고서를 그때 이제 식약처였을 거예요. 했는데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거기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사람 평균 체온이 32도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32도가 평균 체온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약처에서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도대체 왜 32도가 어떻게 나온 거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게 이제 그 몰랐죠. 저희도 몰랐고 교수님도 모르고 저 주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체온이 적을 수 없는 것도 전부 0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겠죠. 식약처에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너희 데이터 지금 그 간호기록 본 거 뭐지? 그 하나도 믿을 수 없다. 다 전수조사 다시 해라. 그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다시 전수조사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난리 나고 연구비 토해내고 저 잘릴 뻔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연구하는 거 되게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OCR이라고 해서 자동차 번호 인식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문자 인식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 간호기를 다 복사해서 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QT하고 QTC는 QT 값하고 RR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QTC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했거든요. 그 간호기 그 심전도 종이에 QTC 값 그리고 RR 값이 있는데 그게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는 그게 검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증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아주대병원에서 ECGV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심전도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하세요 해가지고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병원장님하고 친해가지고 이런 걸 데이터가 사실
여기에 개인정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자 번호 다 치환하고 이렇게 진단 날짜 조금 시프트 다 시킨 다음에 화면 오픈했을 때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몇 명의 연구자가 받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QT, ECG 프린트아웃 된 거를 저만큼 잘라서 저렇게 화질 개선을 해서 OCR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시팅 해가지고 전사적 DB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오픈도 했고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한 병원만 하기엔 너무 조금 파워가 약해. 그래서 다기관으로 이제 하는 연구를 저희 지도교수님이 땄죠. 그래가지고 이제 땄는데 그때 저희 아주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가천길병원하고 데이터를 3개를 합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이제 IRB 통과하고 데이터 전부 환자 번호 치환하고 합치는데 거기에 전부 다 코드가 다르지. 어느 곳은 여자는 1, 어느 곳은 여자는 뭐 M으로 써 있고 막 다 달라요. 당연히 그러면 진단 코드, 뭐 약 처방 코드 다 달라요. 그 구조도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다 달라요. 그걸 하나를 통합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연구는 되고 했지만 그게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각각 기관에서 연구 끝났는데 뭐하러 데이터를 너희들한테 줘? 안 주죠. 그래서 줄 의향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기관 연구가 한쪽으로 모으는 게 되게 힘들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저희 지도교수님이 이제 저기 해외 그 안식년 가서 이제 뭐 오몹이라는 걸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몹을 듣고 이제 저한테 이것 좀 알아보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이런 오몹 CDM인데 이 CDM이 뭐냐면 그 EHR은 전부 다 행정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구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환자의 그 진료 기록이 첫 옵저베이션 날짜부터 언제까지 옵저베이션 기간인지 이것도 다 정하고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어떤 약을 먹고 그리고 계속 검사를 하잖아요. 그 피검사.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약물 어드버스 이벤트도 전부 잡아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군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할 때 이제 오몹 CDM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데이터를 한쪽으로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병원에 있는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오몹 CDM 모양으로 만들면 코드 하나 가지고 그냥 결과는 다기화에 나올 수 있죠. 그럼 다기화에 나온 데이터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체계적 분석이나 아니면 뭐 그 메타 분석 같은 걸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몹 CDM이 나오고 지금 현재 양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병원이 전부 다 오몹 CDM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지금 오몹 CDM을 한방병원 것도 제가 하나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송출이 되는 건가요? 이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를 주기가 되게 이걸 가지고 연구하라고 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언급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원광대병원의 한방병원에 계신 이상광 교수님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좀 허락을 해주시고 또 원장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고 사실 전산실에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실 아무도 안 주려고 해서 관심도 없죠.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근데 연구자나 이제 앞으로 연구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 이성경 교수님께서 해주게 된 이성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몹 CDM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어드버스 이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EMR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 전부 다 오몹 CDM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고 대신에 데이터는 각각의 병원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병원에. 데이터 한 곳에 모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뜨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한번 해봤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 있는 병원을 이제 문제가 다양한 기관에 다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나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모으지 않고 물론 모으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피밸류 찾고 뭔가 연구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건강보험원 데이터로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한방 쪽에서는 이런 CDM을 사용해서 다기관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 모으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은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아주대병원 그 예를 왜 들었냐면 그 ECG뷰라고 해서 그 심전도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다 개인정보는 없애고 그냥 환자명 치환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 오픈시켜도 문제가 지금까지 된 게 없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전산실
분들은 그 일을 만들기 싫어서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전산실 직원은 아씨 일이 늘어나는데 내가 저걸 왜 해줘야 돼?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안 해야 될 이유를 100만 가지를 들어줘요. 그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장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건데 이제 여튼 그래서 이제 전산실 직원하고도 친해야 되고 원장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오모 CD로 바꾸면 이게 멀티센터 스터디가 너무 쉽게 가능하죠. 코드 연구 분석 코드 하나 가지고 각 병원에 따닥 던져주면 그 결과만 자동으로 모이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오모 CDM에서 나오는 오모 CDM에서 나오는 그냥 소스가 다 다른데 그 모델로 그냥 너희가 변경하면 분석하는 코드 하나 가지고 3개 기관에 주고 그 분석 결과를 그냥 한 곳에 분석 결과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오모 CDM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생각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퍼슨이라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테이블, 사망에 관한 테이블, 그리고 방문에 관한 테이블, 그리고 약에 대한 테이블, 진단명에 대한 테이블, 그리고 프로시저 어떤 시술을 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테이블. 그리고 노트는 이제 간호기록 테이블. 사실 뭐 에피소드는 뭐 한 사람당 뭐 이렇게 질병 기간 이런 테이블. 이게 사실 병원에 다 있거든요. 결국은 병원에 다 있는 데이터를 이 표준이란 이게 사실 얘네가 먼저 했으니까 표준이지 저희가 먼저 했었으면 저희가 표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까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오모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 구조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로 바꾸면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왜냐면 데이터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뭔가 개발할 때 코드가 예전에 2개 짰거든요. 애플 거 하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거 하나. 근데 요즘은 그냥 하나 가지고 짜가지고 둘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보캐블러리거든요. 그러면 보캐블러리가 뭐냐면 그 진단명 그리고 약 처방명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다양하게 이것만 해도 한 20기가 넘어요. 국제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그건 저희가 여기서 매핑할 수 있는 건 매핑하고 여기서 매핑 안 되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되게 약간 스페시픽한 것들은 저희가 코드를 개발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이게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구조로 만들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뭔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방병원도 각각 그냥 연구를 코드만 던져주면 결과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원광대 병원의 데이터를 이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이 정도 환자가 있더라고요. 이제 원광대 병원의 정보인데 이거 그래서 잠깐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이따 또 뭐 데모 하나 있어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했던 방법은 뭐 저희가 R이라는 분석 툴을 했고 SQL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엑셀. 우리는 엑셀에 보통 임상시험은 자료가 크자니까 엑셀에 집어넣는데 보통 데이터가 크면 전부 다 SQL이라는 곳에 다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원광대대 병원에 EH를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한 200개 테이블이 200개예요. 근데 저희 연구에 필요한 건 한 20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약 처방 뭐 별거 안 되거든요. 나머지 다 날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웜업 CDM에 맞게 이제 변경하고 코드 매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해주는 무슨 툴로 퀄리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븐 CDM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핑은 보면은 그쪽에서 오븐업 쪽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코드는 로잉크 코드 뭐 이런 것들로 매핑할 수 있었고 저희 원광대에서 사용하는 탑 50개 그 코드들만 매핑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매핑할 수 있었고 감초도 이렇게 뭐 단기 이렇게 다 스노우메디로 매핑할 수 있었는데 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침술이 있는데 그건 매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핑을 못했으니까 저희가 코드를 만들었죠. 잠깐만요. 그래서 매핑이 안 되는 것들은 가미 대보탕 뭐 이런 것들은 키움이라고 해서 키움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지해소총욕탕 이것도 그렇고 아큐펑처가 이제 뭐 파이오프레이즈가 있는데 이런 것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핑을 다 해서 오목에
이제 올리고 이제 뭔가 이제 그렇게 올렸을 때 뭐 에러가 나는 것들, 원인이 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퀄리티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린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원광대병원의 그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광대병원에 80 이만큼의 환자가 있고 남녀 비율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이대가 이렇게 있고 사실 그 원광 이상광 교수님도 병원에 있지만 그 EMR을 쓰지만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를 사실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의 그 전체적인 뭔가의 느낌 그리고 어느 나이대가 되게 많은지 그리고 사람이 몇 년도에 많이 왔는지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코드 짠 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 바꿔서 얘네 그 아까 오무 쪽에 제공하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은 이제 약 처방도 보면요. 드럭이라 보면은 이제 매핑을 쭉 해놨는데 테이블에서 예를 들면은 백복령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거기서 처방한 백복령이라는 그 약이 처약이 이제 1000명당 몇 명 사용되는지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년도에 그리고 나이대별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000명당 몇 명이 이걸 더 처방받았는지 쭉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남자가 처방 많이 받았는지 여자 처방 많이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얼마 기간 동안 처방받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옵저베이션이 아니라 프로시저. 뭐 여기는 이 코드는 이제 저희가 키움 코드라고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놓고 한 건데 여기도 침 전기 자극술이 뭐 나이대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도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제가 이제 이런 거 사실 병원에서도 이제 그 원장님이든 누구든 내가 진료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던 사람들 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다 이렇게 서머리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병원 데이터를 그냥 오목 형태로만 바꾸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간단하지 않고요. 조금 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목 데이터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가 몇 명이나 있지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연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것이 오목으로 되어 있는 병원들이 몇 개가 있지? 그 병원들한테 우리 이거 연구할 건데 혹시 너희 병원에 몇 명 있어? 너희 몇 명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다기관 연구 해볼까? 그러면 내가 연구 코드, 그러니까 분석 코드를 줄 테니까 그것만 돌려줘. 돌린 다음에 결과만 하면은 서머리 하면은 저희가 통합해서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EMR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연구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첩약 데이터가 없다는 게 너무 한계점이 있고 이 EMR 데이터는 또 하자니 이 EMR 데이터는 팔로우업이 안 돼요. 왜냐면 병원에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드럭 이벤트가 있었는지 사실 어떤 시술했는데 어떻게 무슨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보완이 되면 좋은데 계속 그런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그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이제 결합을 해준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 결합해 주냐면 그 병원에서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EMR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병원에서도 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건강보험공단 암호화. 그러면 암호화된 데이터 가지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건 문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거 다 배웠고 이렇게 한 개 기관, 두 개 기관, 세 개 한방병원에서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같이 멀티센터가 있어요. 코드 주면은 결과만 나오는 이런 센터가 하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팔로우 기간이 조금 작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 어땠는지 뭐가 어땠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이것들을 다 파악하고 싶어. 한 10년 팔로우하고 싶어.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암호화시킨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계속 팔로우하고 계속이 아니라 그 전 데이터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방병원에서 있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약간 약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사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양방병원도 해보고 한방병원도 해보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해보고 하면 장단점이 다 있고 문제점이 있고 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제 다행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결합을 해준다는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방병원에서 이제 있었던 제한점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제 각 병원들도 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돈 들 것도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가 들겠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노가다는 느낌인데 이제 인건비가 드는 것뿐이지 뭐 돈이 들지 않고 사실 개인정보 그거는 뭔가를 안 주기 위한 정말 바보 같은 그냥 그런 말들이에요. 그냥 안 주기 위한 얘기예요. 그냥 다 지우고 사실 저희는 개인정보 필요 없거든요. 이런 연구할 때 나이, 성별, 생년월일 이것만 사실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소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로 해서 사람들이 개인정보 말만 나오면 좀 무섭잖아요. 좀 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해가지고 예 좀 하시면 각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한방병원이 이런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